딸이 여행을 가자고 귀찮게 한다. 너 혼자 다녀와. 난 이모 집에 며칠 갔다 올게. 같이 놀러 가자. 당일치기로 가면 갈게. 진짜? 그럼 뉴욕에 가자.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반 정도. 그래? 그럼 그건 갈게. 진짜? 그럼 다른 데도 가자. 2시간 이내면 갈게. 그럼 보스턴도 가자? 그건 얼마나 걸리는데? 그것도 1시간 반. 그래, 그럼 뉴욕하고 보스턴만 갈 거야. 다른 데는 가자고 하지 마. 알았어. 내일은 그럼 뉴욕에 가자. 알았어. 딸은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다. 6시 반 비행기야. 그럼 몇 시에 나가야 돼? 4시 정도. 알았어, 오늘 일찍 자자. 난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뉴욕 갈 준비를 마쳤다. 딸과 나는 공항에 가기 위해 새벽 4시에 집을 나섰다. 지하철은 아직 안 다니니까 버스를 타자. 버스? 이 시간에 버스는 다녀? 밤에만 다니는 버스가 있어. 공항까지 한 번에 가는 거야. 좋네. 버스는 금방 왔다. 버스를 타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었고 어느새 만석에 이어 서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만큼 이른 새벽부터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젊은이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양했고 대부분 사람들 모습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으며 자는 사람도 많았다. 버스비를 내지 않고 타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 노숙자로 보였다. 요즘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면 핸드폰을 보는 것이 당연한 듯한데 내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성은 서서 가면서도 독서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요즘 보기 드문 광경을 보니 한 번 더 눈이 가기도 했다. 한 흑인 여성은 내가 처음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했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추임새까지 넣어가며 큰 소리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니 참 꼴불견이었다. 한 노인이 탔다. 입에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했다. 한 젊은 남성이 만류를 하니 화를 내며 난동을 부린다. 젊은 남성은 어이가 없는지 웃으며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그 노인은 혼자 화를 못 이겨 의자를 쾅쾅 치고 라이터 불을 켜기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난 혹시 버스에 불이라도 지르는 것이 아닌가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 노인은 갑자기 맨 뒷좌석에 벌러덩 눕는다. 그리고 화가 좀 누그러졌는지 일어나 앉아 혼자 중얼중얼 떠들며 들고 있는 봉지에서 무엇인가 꺼내 먹는다. 그러더니 온몸을 쉬엄없이 극적거리더니 갑자기 옷을 털었다. 아이 더러워 죽겠네. 틀림없이 거지인 것 같았다. 거기에 마약까지 한 듯 해 보였다. 그래도 더 이상 난동은 없었고 우리는 공항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신발까지 벗으라 한다. 아이 참, 신발은 왜 벗기는 거야? 미국은 검색도 더 까다롭나 보네.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려. 비행기는 뉴욕에 도착했다. 뉴욕 공항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캐나다와 차이가 나 보였다. 맨하튼으로 가기 위한 지하철을 타기 위해 버스를 탔다. 버스가 무료래. 무료? 진짜? 어찌되었든 좋네.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동안 거리의 모습은 캐나다와 흡사했다. 뉴욕의 지하철역은 외부에 대형 글씨로 서브웨이라고 적혀 있어 쉽게 눈에 띄었다. 에스컬레이터는 거의 없어 계단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철을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보니 너무도 지저분하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듯 해 보였다. 드디어 지하철을 탔다.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에 순간 당황스러웠다. 마스크를 꼈음에도 강한 악취가 풍겼고 열차 2칸 정도에 거지 5명이 눕거나 앉아 있었다. 경찰 2명이 잠시 타서 누워있는 거지를 앉혀놓고 다시 내렸다. 너무 더러운 뉴욕의 지하철. 뉴욕 맨하튼에서 내렸다. 그리고 페리를 타기 위한 곳으로 갔다. 스태튼 아일랜드로 페리를 타고 가면서 자유의 여신상을 볼 거야. 그럼 더 가까이 볼 수 있어. 그래? 얼마나 타는데? 15분 정도? 멀미 안 나? 안 나. 4층짜리 대형 페리였다. 엄청 크네. 요금이 얼마야? 무료야. 무료? 진짜? 뉴욕은 공짜도 많네. 30분에 하나씩 다니네. 출퇴근 시간에는 더 자주 다닌다고 해. 하루 종일 다니나 봐. 그런데 이 큰 페리를 무료로 운행을 하다니 참 특이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이 페리는 맨하튼과 아일랜드를 이어주는 하나의 교통수단이다. 페리를 타고 가면서 멀리 보이는 뉴욕의 건물들은
더러운 지하철과는 다르게 멋스러웠다. 지하철도 좀 관리 좀 하지. 겉만 멋있으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페리를 타고 가며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했다. 관광 목적으로 유료로 운행하는 크루즈도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난 이 공짜 크루즈를 타고 멀리서 보는 전경이 더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다시 무료 페리를 타고 맨하튼으로 나와 유명한 베이글 집으로 이동했다. 오늘은 위 아플 것 신경 쓰지 말고 베이글도 피자도 먹기로 했다. 아플 때 아프더라도 딸과 함께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게 베이글 집이야? 상점 안에는 훈제 연어, 마른 생선 등이 진열되어 있었고 일반 베이글 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베이글을 먹기 위해 상점 밖에까지 줄이 길었다. 기다리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나는 순간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오늘은 딸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참기로 했다. 샌드위치처럼 훈제 연어도 넣어 먹을 수 있어? 그냥 난 크림치즈만 발라줘. 따뜻하게 토스트해 달라고 할까? 그래. 난 훈제 연어하고 캐비어가 들어있는 크림치즈 먹을래. 영수증을 보니 4만 원 돈이었다. 빵에 기본 크림치즈를 바른 내 베이글 값만 10,000원이 다 되었다. 진짜 비싸네. 베이글을 먹는데 씹기가 힘들 정도로 빵이 딱딱하고 너무 질겼다. 씹어지지도 않네. 그냥 그만 먹어 그럼. 내 것은 괜찮아? 내 것도 좀 그래.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운 거 아냐? 빵을 2입 정도 먹은 후 크림치즈만 긁어먹고 다 버렸다. 참 비싼 베이글이네. 사실 핫초코도 한 잔에 10,000원이 넘는 돈이었다. 뉴욕 물가 참 비싸네. 이런 게 뭐가 맛있다고 그리 줄을 서서 먹는지. 우리는 실망스러움을 해소하려 30년 전통이라 하는 쿠키집을 들렀다. 쿠키 하나가 7,000원이 넘었다.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초코칩 쿠키가 너무 물컹거리네. 좀 식거든 이따 먹자. 뉴욕은 아파트가 줄을 이뤘다. 여기는 왜 막아놨지? 오픈 스트리트? 매주 일요일마다 일부 차도를 막아놓고 시민이 이용하게 하는 것 같았다. 그 도로에 네트를 쳐놓고 아들에게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아빠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는 타임스퀘어와 브로드웨이 길을 구경했다. 그 거리에는 군데군데 많은 거지들이 앉아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많은 푸드트럭들이 음식을 팔고 있었다. 또 뉴욕의 기념품들을 파는 작은 컨테이너 상점들도 길에 있었다. 뉴욕은 도로를 많이 활용하네. 실용적인 정책을 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사는 느낌이다. 차가 안 다니면 신호를 무시하고 너나 없이 길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 편하게 사네. 센트럴 파크로 걸어가는 길에 카네기홀이 보였다. 공사를 하나 보네. 그런가 봐. 난 김호중을 생각했다. 카네기홀에서 초청받았던 일이 생각나 씁쓸했다. 카네기홀 옆을 지나가며 공연하는 사람들 포스터를 보게 되었고 가슴이 쓰리다 못해 아린 느낌까지 들었다. 그 마음을 사귀며 근처에 있는 센트럴 파크로 이동을 했다. 공원 입구에는 마차를 태우려는 상인들이 여럿 보였고 딸은 나에게 말을 타고 공원을 돌아보라고 권유했지만 난 거절했다. 맑은 공기, 푸른 나무를 보며 걷는 것이 얼마나 평화로운가. 난 파크 안을 천천히 살피며 마음의 평온함을 느꼈다. 역시 나무를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걸었나? 내 무릎이 갑자기 이상하다. 너무 아프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오기 시작했다. 잠시 쉬자. 딸은 나를 부축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까 산 쿠키를 먹기로 했다. 쿠키를 꺼내는 순간 너무 무른 탓에 손에 쥔 소량을 제외한 모든 쿠키가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 내 쿠키. 7,000원이 넘는 건데 참새들이 몰려와 순식간에 쿠키를 먹어버렸다. 새가 초콜릿 먹어도 돼? 누가 아니? 맛있으면 됐지 뭐. 걸을 수 있어? 가보자. 아픈 다리를 이끌고 더 메트라는 메트로폴리탄 아트 뮤지엄에 도착했다. 내가 다리가 아픈 관계로 기념품 샵만 간단히 구경하기로 했다. 난 스카프를 하나 골랐다. 이번에는 좀 화려한 것을 골랐다. 화려하니 얼굴이 생기 있게 보이고 좋네. 계산은 딸 몫이었다. 고마워 잘 쓸게. 딸이 찾아놓은 피자 가게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귀에 익숙한 노래가 들려온다. 다름 아닌 에드시런의 퍼펙트인 것이다. 김호중이 안드레아 보첼리 초청 공연에서
저 노래를 에드시런과 함께 부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난 다시 가슴이 아프고 아려왔다. 그 마음을 또 다시 사귀며 피자 가게에 도착했다. 이 가게 역시 유명세에 기다리는 줄이 너무 길었다. 평소 같으면 먹으려고 줄 서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나였지만 참고 또 참으며 피자를 드디어 먹게 되었다. 50년 전통의 유명 피자집. 뭐가 그리 맛있는지 나는 모르겠네. 그래도 딸과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 우리는 공항을 가기 위해 급히 지하철을 타러 갔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면 아픈 무릎은 더욱 아팠다. 한거지가 어디서 주워왔는지 음식의 냄새를 맡더니 빨리 먹어 치운다. 다 먹더니 플라스틱 용기를 지하철 철로에 집어던진다. 참 못됐다. 철로 부근을 보니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라고. 뉴욕은 시민의식이 별로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우리는 드디어 토론토로 돌아와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에서 내리니 무릎은 더 아파왔다. 딸이 업어준다고 한다. 난 마음이나마 참 고마웠다. 괜찮아. 조금만 걸으면 되는데 뭘. 층계를 오르는데 위쪽에서 한 젊은 남성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를 보더니 문을 열고 서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내가 계단을 다 올라가 문을 나서기까지 문을 열어주며 나를 도와주고 있었다.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하루였다. 자고 일어나니 한결 무릎이 편안해졌다. 무릎에 보호대를 하고 하루 종일 푹 쉬었다. 내일이면 정상적으로 또 산책을 할 수 있겠지? 어제 뉴욕 여행은 딸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하루였다.